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IT 시대가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었죠.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협업 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했어요. 슬랙은 메신저 기반의 온라인 협업 툴의 선구주자로서 이전부터 계속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고 언택트 시대가 돌입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는 업체가 돼요. 슬랙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은 우리가 게임 음성 채팅을 할 때 디스코드를 쓰잖아요. 디스코드의 업무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뭐 ERP 같은 전사적 관리 툴만 썼다면은 이제는 온라인 협업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당연히 이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는 이런 슬랙과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 이 슬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를 했어요, 유럽에서. 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다가 팀즈를 끼워가지고 시장 지배적 위치로 이걸 독점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유죠. 실제로 슬랙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오피스를 사면은 팀즈를 무료로 끼워주기 때문에 오피스를 쓰지 않는 회사는 없잖아요. 비슷한 기능이면은 팀즈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과거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건인데요. 90년대 중반만 해도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잠깐이긴 하지만 당시에 기능도 부족하고 시장도 없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깔리게 했어요. 당시에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모뎀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보통 디스켓이나 CD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요. 근데 당시에 인터넷으로 꿀 좀 빨아보려던 넷스케이프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가지고 이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넷스케이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렇게 인터넷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한동안 쭉 가다가 강력한 기능에 구글 크롬이 나올 때까지 거의 이 브라우저는 독점 체제로 갔었어요. 사실 구글 크롬도 런칭을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점유율을 따라잡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시잖아요, 직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아도 이런 시장 지배적, 플랫폼 지배적인 위치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슬랙하고 팀즈의 사건도 이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요. 시장 개척자인 슬랙의 기술력이 아무리 높아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진 팀즈의 편의성을 슬랙이 따라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유료 서비스인데 팀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를 이용하면 거의 무료로 껴주기 때문에 사실상 오피스를 이용하는 회사에선 굳이 슬랙을 쓸 필요가 없는.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마소에서 팀즈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고, 그리고 오히려 화상 채팅이나 오피스 클라우드 연동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피스 플랫폼도 있고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화상 채팅에 스카이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친구거든요. 물론 슬랙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WS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파편화된 협력 서비스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슬랙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개척한 시장이고 딱히 기술력이 크게 모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력으로 시장을 빼앗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부터 중소대기업 오피스들을 위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했거든요. 뭐 오피스는 당연한 거고 쉐어포인트에 뭐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토탈 솔루션 제공하는 거에 그냥 팀즈라는 메신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툴만 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죠. 아, 나는 원래 이런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MS 같은 대기업에서 전부 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로그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동 문제도 훨씬 더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좋지만, 이렇게 IT 공룡들이 계속 커짐에 따라 거의 모든 시장을 이 플랫폼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시장 독과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로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IT 공룡으로 유명한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수 매출이
수수료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이 광고 수익의 30-40%는 거의 유튜브에서 가져가고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수수료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IT 공룡들이 커져감에 따라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소비자가 지출해야 될 비용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슬랙과 같은 굉장히 알짜 유니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대기업 기반의 플랫폼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슬랙이 팀즈를 제소한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한 개의 플랫폼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박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나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그룹이 거의 중국의 모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죠.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한 곳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쭉쭉 쪼개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슬랙 놈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진출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한글을 지원 안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면은 한국어를 지원하는 TMZ를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IT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드립니다. 안녕.